가족인데 한 가족이에요. 네. 근데 다 체질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어머니는 관절염을 앓고 계시고 아버지는 고혈압이 있으시고 형은 애주가고 동생은 비만이에요. 무슨 밥을 먹어야 됩니까? 예,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 증상과 체질에 맞게 섞어서 뭐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대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드셔도 되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최고의 씨앗 건강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야, 박찬영 원장님은 확실히 빈틈이 없으세요. 예. 이런 공격에 당황하지 않고 또 최고의 대안을 가지고 오셨네요. 예. 자, 기대됩니다. 이것저것 챙길 수 없다면은 이것 하나만은 꼭 지키자. 우리 박찬영 원장이 추천하는 최고의 씨앗 건강법.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셋! 예! 최고의 씨앗 건강법. 네. 바라현미가 있네요. 바라현미. 네. 자, 소개 부탁합니다. 현미를 싹 틔운 게 쉽게 얘기해서 바라현미가 되겠습니다. 현미는 우리 서재걸 박사님을 통해서 3천만의 현미가 됐습니다. 이 현미의 여러 가지 영양소가 좋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저도 임상에서 현미가 좋다고 해서 현미를 먹는데 50번, 100번 씻기가 힘들고 또 실제 소화력이나 위에 소화의 분비가 약하신 분들은 이 현미를 제대로 소화 분해할 능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이게 영양 결핍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좋지만은 소화력이 약한 사람의 대안은 50번, 100번 꼭꼭 씹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50번, 100번 씹다 보면 밥 먹는 재미가 없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씹고 있나. 예.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백미의 식감과 현미의 영양소를 결합한 이상적인 밥이 바라현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싹이 튼다는 것은 엔자임 이니비터, 효소 저해제가 해결됐다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모든 씨앗들은 공통적으로 아무 때나 싹이 나지 않게 자기 보호장치, 안전장치, 이 엔자임 이니비터 효소 저해제가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런 수많은 씨앗 중에서도 공유가 엔자임 인히비터가 가장 약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소화력이 강한 사람들은 실제로 생살을 먹어도 큰 문제가 안 되죠. 네. 예, 그렇지만은 이 현미도 제대로 소화 흡수하기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은 그 대안이 이 바라현미가 되겠습니다. 흰 쌀을 먹기에는 영양이 부족하고 현미를 먹기에는 너무 많이 씹거나 흡수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제 싹이 트면서 공유 속에 미약 하나만 남아있는 이 효소 저해제도 해결이 됐고 그리고 이 싹이 튼다는 것은 많은 영양소가 분해된다는 거기 때문에 현미 껍질의 비타민, 섬유소도 어느 정도 흡수가 잘 용이한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씹는 식감도 좋고 위에 들어가서 흡수도 더 높아지는 게 바라현미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재훈 원장님, 바라현미가 좋은 이유는 뭡니까? 근데 우리가 콩에는 예를 들어 비타민C가 없다면 콩나물이 되면 비타민C가 많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라는 된다는 얘기는 환경만 맞으면 이제는 얘를 싹을 틔워도 되겠구나 하면서 그때부터는 그 곡물의 종자에 있는 영양소를 분해할 만한 효소들이 없던 게 막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먹는 게 좋냐 하면은 그런 거 생길 때 먹는 게 영양소를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발화된 형태의 곡류를 먹는 게 효과적이고 실제 이게 면역력 강화나 우리가 이제 만성 피로나 이런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장에 유익한 균들이 먹을 좋은 어떤 영양거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장내 좋은 유산균들이 생성되는데도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바라현미는 이제 성장기 그 키가 크지 않는 자식을 둔 부모님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콩나물 먹으면 키 큰다. 이게 속설처럼 들리지만은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호르몬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녹용의 분꼴을 키 크는데 약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녹용의 끝부분을 분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하 4, 50도 되는 시베리아 벌판에서도 얼지 않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1m가 넘게 엄청나게 급속하게 자라죠. 그래서 녹용 끝의 분꼴은 엄청난 동물성 농축 성장 호르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단 하나 비쌉니다. 그래서 키우려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간단하게 식물성 성장 호르몬으로 키를 키우는데 가장 합당한 것이 바라현미입니다. 예, 이 바라현미를 그런 성장이 더딘 어린아이한테 매일 먹이면 식물성 성장 호르몬을 매일 먹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럼 박 보겠습니다. 원장님은 자제분이 있으십니까? 네. 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또래에 비해서. 중학교 1학년인데 거의 170 되죠. 바라현미밥. 예, 좋아합니다. 자식분들까지 빈틈이 없네요. 그거- 예. 공격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 어쨌든 일반 그 바라와 현미 네. 이거는 그 바라 현미를 따로 사야 되는 거라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근데 바라 현미가 대단히 비쌉니다. 흰 쌀밥보다 현미가 더 비싸고 현미보다 바라 현미가 더 비싸요. 사실 주식으로 매일 먹는 쌀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산다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가게에 주름을 생기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현미를 바라 현미로 집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현미를 구입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현미는 가급적 너무 오래 묵히지 않은 걸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정하지 오래 안 된 현미를 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미 중에서도 씨눈이 닫힌 현미가 꽤 있습니다. 이것은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일반인들은 씨눈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기 힘든데요. 우리 그 생쌀을 가만히 보시면 씨눈에 까만 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현미를 구하시다가 이런 볼에다가 이 정도로 물에 잠기게 해서 한 8시간을 두게 됩니다. 깨끗하게 좀 씻어가지고. 예, 물론 깨끗하게 씻어서 이게 쌀이 어느 정도 좀 불려지도록 한 8시간 정도 담가놨다가 그다음에 체에 이런 소쿠리 같은데 체에 걸러서 충분히 수분을 빼고 그 위에다가 이런 면포를 덮습니다. 이 면포에다가 4시간 내지 5시간에 한 번씩 물을 적당히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확히 24시간이 지나면 현미의 싹이 조금씩 하얗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콩나물 키우듯이 그렇게 하네요. 예, 콩나물 키우는 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이 소쿠리 수분이 빠지는 그릇에다가 받쳐서 물이 밑으로 빠져나가게 해야 됩니다. 상온에다가 놔두면 되나요? 상온에다 얼마든지 놔두셔도 됩니다. 그럼 빨리 먹고 싶으면 좀 따뜻한 물에다가 담가놓으면 빨리 발화가 될까요? 이제 우리가 싹이 튼다는 조건은 온도, 습도, 그다음에 산소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약간 따뜻하면 더 빨리 되겠네요. 싹은 트겠죠. 그런데 지나치게 35도 이상 넘어가면 그러면 또 안 되시고, 보통 20도대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생각보다는 쉽죠. 네. 아무나 할 수 뭐 있네요. 이렇게 하시면 큰 돈 들이지 않고 바라 현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걸 밥을 지어서 먹는 거군요. 예, 이제 이런 상태에서 바로 밥을 지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렇게 싹이 트면 설사 냉장고에 집어넣더라 하더라도 계속 싹은 조금씩 더 자랍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싹 튼 것은 또 바로 해먹는 게 그럼 좋죠. 원장님 그냥 놔두면 싹이 어느 정도까지도 혼자 자라요? 물기가 없으면 더 자라지는 않는데 계속 이런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2cm도 자라요? 그걸로 모내기 할 수도 있겠죠. 너무 많이 자르면. 김종훈 교수님, 밥 짓는 방법은 일반 밥과 똑같습니까? 네, 밥 짓는 방법은 일반 밥이랑 똑같은데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바라현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리는 시간이 아무래도 길기 때문에 일반 밥보다는 물의 양을 한 10% 정도만 적게 잡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현미를 씻으실 경우에는 바라현미를 만드시는 단계에서 가볍게 씻으시면은 발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좀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또 이런 냄새가 밥을 지었을 때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2번, 3번 조금 힘을 주어서 세게 씻어서 물을 갈아가면서 바꿔서 씻으신 다음에 발화를 시키시고 이 발화시킨 현미를 가지고 밥을 지으시면 냄새도 나지 않고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전기밥솥 이용하는 분들에게 좀. 네, 최근에는 이제 발화 현미 기능이라 그래서 전날에 미리 현미를 세팅을 해놓으시면 발화가 돼서 예정된 시간에 밥이 되게끔 예약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화 기능이 있는 밥솥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간단하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넣으시고 물 맞추신 다음에 장착을 하시면 다음날 보면은 진짜 싹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온도를 조절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밥을 지었는데 이게 바로 현미밥입니다. 네. 강수희 씨, 네. 함희자 씨, 잠깐 오시겠습니까? 아, 예, 여기 현미밥하고 바라현미 좀 드셔보시고 차이점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집에서 현미를 먹기 시작한 지 한 2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현미를 50번씩 씹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도 영양가가 좋다니까 계속 먹고 있는데 현미는 깔깔하네요. 깔깔하고 뭐. 근데 저는 현미를 오래 먹어서인지 깔깔한 거라기보다 예. 쫄깃쫄깃하고 맛은 있는데요. 아. 50번은 못 씹겠어요. 그렇죠. 바라현미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 바라현미 먹어보자. 네. 싹을 틔워서 얘는 참 촉촉하네요. 50분 씹으려고 말이야. 바라현미는 이 현미보다 제가 2, 3년 먹었던 현미보다 훨씬 목 넘김이 부드럽고요. 네. 또 입안에서 뭐 50번을 굳이 안 씹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맛도 굉장히 고소하고 좀 단맛이 난다고나 할까? 한맛이 네네. 달짝지근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현미밥을 좀 먹지 않습니다만은 아. 고소하다는 걸 느낍니다. 네. 네, 이거 얘는 더 구수해요. 예, 바라현미가요. 바라현미 해서 먹어야 되겠다, 이제부터. 자, 김정은 교수님. 네. 이 현미밥과 바라현미밥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예, 이제 맛을 비교를 해보시면요. 단순하게 이제 입에서 씹는 느낌을 비교해보시면 우리가 현미밥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제 들깨를 씹는 것처럼 톡톡 터트리듯이 이빨로 꼭꼭 눌러 씹어야지만 그 입자가 터지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바라현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싹이 한번 텄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씹는 강도를 조금 낮추셔도 사실은 이미 한번 이렇게 터져 있기 때문에 쉽게 씹으실 수가 있고 또 첫 술을 드셨을 때 느낌이요 훨씬 촉촉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미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네. 그걸 느꼈습니다. 약간 찰지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이 네,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아까 이 좀 단맛이 난다, 고소한 맛이 난다. 이것은 결국 싹이 트기 위해서는 곡류 속의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돼야 되는데 그것이 효소 저해제라는 게 결국 씨 속에 있는 아밀라제 효소 저해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밀라제가 작동이 안 되게 막고 있다가 싹이 튼다는 것은 그런 아밀라제 효소 저해제가 사라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쌀 속의 탄수화물이 엿당, 포도당으로 단당류로 분해되면서 단맛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달고 구수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현미를 가지고 바라현미를 만드는 게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사실은 뭐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이나 뭐 이런 1인 가족들은 저 좀 귀찮을 수가 있는데 이게 현미도 좋잖아요. 근데 바라현미도 좋잖아요. 네. 근데 그 귀찮음을 상쇄시킬 만큼의 어떤 더 효능이 있는 겁니까? 네,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생쌀을 먹으면은 많이 씹어야 되겠죠. 그래서 밥을 짓잖아요. 그래서 현미를 짓잖아요. 근데 현미는 또 흰쌀밥보다는 딱딱하니까 또 많이 씹어야 되는데 생쌀보단 덜 씹죠. 네. 자, 그 다음에 발화를 시킨 현미가 되면 그거보다 훨씬 덜 씹어도 발화를 발효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현미가 그냥 먹는 것보다 발화됐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효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소화에 도움이 되는 효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을 더 플러스해서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만 주는 게 아니라 분해할 칼자루도 같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라현미밥이 더 큰 장점이 있는데 아까 우리 또 박 원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또 이제 상황에 따라 맞게 먹으려면 골고루 먹어야 되니까 현미도 드셨다가 또 가끔은 바라현미밥을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발화된 것에 장점이 많은데요.
근데 그렇다면 다른 곡류도 다른 잡곡들도 발화시켜 먹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다른 곡류는 그렇지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수 같은 경우만 해도 발화 시점에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던 시안화물, 그 청산가리가 될 수 있는 그 성분의 물질이 최대화되는 시점이 발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잡곡들은 발화시키시면 안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발화 현미는 괜찮습니다. 아, 여기 독성은 없다, 이거. 그렇죠. 발화 현미도 지나치게 싹이 트면 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자도 싹이 나면 싹이 날 때가 되게 최고 독성이 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발화되는 것도 그 시점이나 얼마나 싹이 트는 그 길이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싹이 트다 보면 오히려 또 독성 물질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뭐 함부로 모든 씨앗을 싹을 트서 먹인다. 그 싹을 틔우더라도 적정 수준이나 길이가 있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되겠습니다.